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크리스마스와 도둑. 이 영화 나홀로 집이나 나올 법한 조합인데요. 나홀로 집이 하니까 요번에도 방영됐겠죠? 방송. 그렇죠. 도대체 몇 년째일까요?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기록 한번 세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근데 이게 매년 현실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요? 네, 제가 좀 자영업자들인데요. 이 케이크를 만드는 자영업자들은 몇 주 동안 혹은 몇 달 동안 이 케이크 디자인을 고심 끝에 내놓고 11월 중순부터 보통 예약을 받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올린 사진을 이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을 해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따라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케이크 디자인을 모방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 제가 좀 점주는 10년 전부터 그 산타 얼굴 케이크를 만들어 왔는데 수염은 생크림으로 결을 따라서 예쁘게 그리고 빨간 모자는 딸기로 표현한 그런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단골들이 이걸 그대로 따라한다 사진을 가져오면서 이제 좀 고발을 했고 결국 이 점주가 최근에 디자인권을 출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금 소셜미디어에 산타 얼굴 케이크를 검색을 해도 해당 점주가 만든 것과 상당히 유사한 케이크가 다수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디자인을 직접 개발한 사람은 한눈에 보면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작자는 금방 아는데 사실 이 디자인이나 독창성이라는 게 경계가 또 뚜렷하지도 않고 비슷해 보일 수는 있어도 또 아이디어도 겹칠 수 있다 보니까 뭔가 심증만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증거도 애매하고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봐도 내가 만든 케이크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것 같은데 이걸 어디까지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 법적으로는 좀 해결을 할 수 있을지를 이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야, 이것도 법적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이제 법을 알아야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건데 먼저 상대방의 케이크를 보자마자 내가 만든 디자인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판단이 확실하게 든다면 이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밟기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이제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건데요. 네. 물론 이게 뭐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추후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전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한테 이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통하는 사례들이 최근에는 꽤 많다고 합니다. 네. 수치를 거절한다거나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검토해 볼 수 있는 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디자인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만든 케이크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을 해서 등록까지 해둔 상태라면 조금은 좀 수월하게 그 디자인권을 바탕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영업자가인데 디자인권 등록한 자영업자가 많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더 중요한데요.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은 완전히 똑같이 베꼈다라기보다는 아이디어만 묘하게 닮은 그런 디자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같은 소재를 썼다거나 겉으로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디자인은 조금 실질적으로는 유사하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뭔가 좀 꺼림칙해서 끙끙 앓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많거든요. 네. 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유형이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상품 형태 모방 행위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성과 무단 도용 행위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상품 형태 모방 행위는 말 그대로 상품의 형태가 거의 똑같다. 이건 그대로 베낀 거다라는 판단이 가능할 때 해당이 되는 조항입니다. 반면 성과 무단 도용 행위라는 거는 형태가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내가 상당한 노력과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만든 성과를 상대방이 아무런 대가 없이 가져갔다. 그걸 따져보는 그런 조항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보다는 과정과 기여도를 보는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이게 생각보다 좀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무법인 한설의 손민정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케이크를 처음에 기획을 한 이후에 이제 첫 시제품을 만드는 것부터 이제 과정 같은 거를 많이들 올리시잖아요. 그런 거를 뭐 증거를 남긴다고 한다기보다 그냥 내가 홍보나 이렇게 나의 이런 작업 과정을 자연스럽게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창작 과정이 다 남아있게 되고 케이크라든지 뭐 이런 제품을 개발한 과정이 남기 때문에 그 개발한 부분에 대한 그런 입증은 좀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방책은 없을까요? 예방책은 우선은 이제 디자인권 출원을 지금부터 심각하게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독창적으로 만든 디자인이라면 둘 수가 있고요. 다만 그 주의해야 할 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요즘 예약이 좀 빠르게 마감이 되다 보니까 다른 판매점에서 팔고 있는 케이크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걸 좀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소비자가. 합니다. 소비자가. 예. 근데 이게 또 점주 입장에서는 거절하기도 조금 난감하고
근데 그걸 그대로 따라했을 때 이제 다른 사람이 창작한 디자인을 내가 판매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권리침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변호사들 말에 따르면 이럴 때는 그 법적 위험성에 대해서 고객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네.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을 하거나 네. 혹은 그 디자인에다가 이제 내가 생각한 어떤 개발한 디자인을 조금 가미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새롭게 해보는 거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지금 그 말씀드린 거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어떤 분이 연예인의 특이한 머리 스타일 사진고 가져가서 미용실에서 똑같이 해주세요. 뭐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그냥 웃자고 여쭤본 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조지 클루니로 한번 해보시려고. 네, 아무튼 고객들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어요. 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